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기다리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학습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건데,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사실 그렇게 막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기가 참, 딥러닝 자체를 사실은, 그렇게 막, 여기서는 그렇게 본격적으로 나가기는 좀 싫었던 게, 이제 되게 다양한 그런 거를 활용해서 요즘은 이제 딥러닝 연구에 이제 접목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딥러닝 자체보다는 이제 그거에 근간이 되는 컨셉을 이해하면 이제 딥러닝을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이제 뭐 그런 관련 이제 누구를 시켜서 하는 일이라던가 뭐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시켜야 될지 컴퓨터를 어떻게 일하게 할지 뭐 그런 뭐 빅데이터 그리고 확률 추론 뭐 이런 복합적인 거를 응용할 수 있게 좀 하고 싶었는데 사실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거의 이제 그거죠. 뭐 오일러스 메소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미분 방정식 저번에 디퍼런셜 이퀘이션 엄청 어렵다 그랬죠. 그거에 풀거나 아니면 그냥 이제 신경망의 사실 학습의 제일 핵심적인 거면서 신경망 외에 그렇게 많이 쓰이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커넥셔니즘이라고 해가지고 70년대 그때쯤에 이제 한창 살짝 언급되다가 뭐 AI 윈터라 그랬는데 사실 윈터는 아니죠. 그때 뭐 플래닝 같은 저희 교수님이 이제 옛날부터 그 박사 졸업 때부터 이제 졸업하기 전까지 이제 계속 인공지능 하시면서 최근에 은퇴를 하셨는데 이제 계속해서 인공지능 쪽으로 하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쓴 논문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플래닝 쪽이었고, 이제 에이전트 쪽이 유행을 했었다가 이제 뭐 AI 윈터였는지 아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풀리고 나서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한창 유행을 했다가 뭐 말이 길었는데, 말이 긴 이유는 별로 크게 얘기할 게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뭐, 예, 이제 확실히 하자면 F 세타 XI 뭐 이런 식으로 저번에 보여드렸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가중치로 이제 학습이 되면서 뭐 렐루, 그쵸? 액티베이션 펑션을 다뤘었죠. 그래서 뭐 결국에는 알그민이 마법의 지팡이가 아니었다라는 얘기는 뭐 누구나 다 알겠죠. 진짜로 어떻게 마법의 지팡이로 학습을 하겠어요. 그래서 뭐 그래요. 그냥 엘세타라는 이제 로삼수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떤 스타라는 이제 앱스트랙티브 세타 그거 서포트 같은 개념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이제 f세타라는 이제 로스 펑션이 있다고 할 때 로스를 죄송합니다. 그래서 로스를 우리가 최소로 좀 하고 싶잖아요. 이 주어진 어떤 스페이스 상에서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웨이트를 우리가 처음에 이제 학습하지 않고 랜덤으로 이제 값을 넣어준다고 했잖아요. 그걸 초기화라고 하는데 이니셜라이즈. 그때 커런트보다 아이딜이라는 이제 제일 낮은 구간으로 가고 싶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그림이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에 조금 관심이 있었던 분이라면 한 번쯤은 이제 아마 봤을 거예요. 이제 뭐 글로벌 미니마, 뭐 로컬 미니마 어쩌고 하면서 뭐 일로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그냥 사람이 어떤 그레디언트 디센트 설명을 하려고 그냥 그려낸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그릴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아니, 그릴 수 있는데 너무 이제 계산량이 너무 많아져요. 왜냐하면 그게 뭔 소리냐면 자, 이제 세타 앱스트랙티브라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뭐 1차원의 그런 좌표처럼 보이지만 당연히 아니죠. 제가 저번에 계속 설명드렸듯이 이제 이거는 50만 차원, 100만 차원 뭐 이런 건데 그냥 이렇게 앱스트랙트하게 추상적으로 나타낸 거라고. 자, 그러면 사실 50만 차원이면 로스 축은 하나잖아요. 그럼 50만 차원의 세타가 있다고 가정하면 그거 어떻게 계산을 하겠어요? 그쵸? 그 진짜로 이제 로스가 낮은 구간을 계산을 하려면 그 50만 차원별로 가까이 이제 조금씩 이제 이 값을 더하면서 그 평면 뭐
평면으로 이제 3D 그래프 해가지고 뭐 컨투어 그래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그리죠. 근데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고 그냥 이제 그걸로 학습을 한다는 게 이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알아내서 여기를 진짜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아이디를 향해서 학습한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거는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사람들이 그거 하기 위해서 그냥 그려낸 거고 실제로는 네, 뭐 그거를 맵을 파악을 안 하면 이제 어디로 가야가 아니죠. 어느 쪽이 이제 로스가 낮은지 그걸 파악을 하려면 50만 원 당연히 이제 차원별로 계산을 해야겠죠. 근데 차원별로 뭐 1씩 더하든 0.01씩 더하든 해가지고 그 50만 곱하기 한 뭐 50만 제곱? 50만 제곱 정도 되겠네요.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사실. 50만 차원이면 사실 그렇게 큰 모델도 아니에요, 요즘에. 그렇기 때문에 파라미터가 그쵸 처음에 초기화를 할 때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수정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로스 값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이드로 하자는 컨셉이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인 겁니다. 이거는 미분을 이제 그레디언트 그거를 활용하는 건데 잠깐만 언급하자면 이제 x의 변화 대비 y의 변화를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고 치면 이제 이 델타라고 부르는데 델타라는 값이 이제 x랑 x 플러스 델타에 대한 f의 출력값이라고 하면 이제 뭐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뭐 이제 이 사이를 그러니까 델타만큼 차이가 나잖아요. x 값에서. 델타를 한없이 0으로 줄이면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이 사이에 있는 파라미터가 여기 이 사이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 x 플러스 델타랑 x랑 사이에 그러면 이제 fx랑 fx 플러스 델타의 어떤 아주 작은 차이를 포착해서 이거 파라미터를 어느 쪽으로 수정하면 로스 값을 줄일 수 있겠는데 라고 파악이 되죠. 그러면 이제 뭐 밑으로 내려가야 하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그거를 표기하는 게 그냥 이제 델타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게 이제 dx분의 d 하고 fx는 이 함수를 말하는 거고요. dx분의 d는 x를 정확하게는 이 델타를 아주 작게 설정한 거예요. 거의 이제 여기 사이에는 뭐 0이라고 해도 되고 그 차이가 거의 없는데 그때 이제 f의 변화가 어디로 일어나느냐를 하는 거죠. 근데 미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보다 훨씬 설명을 잘 하시는 분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뭐 그분들 강의를 뭐 봐도 무방하고요. 저는 오히려 그쪽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뭐 그래요. 이제 이 방향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갈지 이제 람다라고 저번에 하이퍼 파라미터 소개했죠. 네, 그것만으로 그냥 y를 보정할 수 있어요. 이제 f세타라는 이렇게 함수가 나와서 어떤 x에 대한 이제 그레디언트를 안다 하면 뭐 여기서 이렇게 쭉 이게 그레디언트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아니다 죄송합니다 람다만큼 이동을 하면 되겠죠. 근데 뭐 실제로는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얘는 이제 그렇다고 1로 가진 않겠죠. 이 함수 위에 있겠죠. 그래서 이만큼의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기는 한데 예, 뭐 이만큼 차이를 줄이는 방법이 궁금하시면 디퍼런셜 이퀘이션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런 원리예요. 디퍼런셜 이퀘이션도 어느 정도는. 근데 뭐 그냥 수식만 복잡하지 이거 그냥 우리 상황에 그냥 그대로 도입한 겁니다. 그 세타 커런트 그리고 플러스 델타를 해가지고 어쨌거나 점점 이제 로스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파라미터를 이동시키겠다. 파라미터를 수정하겠다네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게 이제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핵심 컨셉입니다. 근데 이제 partial derivative 그쵸. 우리가 이제 수정을 해야 될 값은 되게 많잖아요. 세타 방금 이제 50만 차원일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수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면 사실 partial derivative라고 정확하게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크게 글쎄요. 뭐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다시 뭐 행렬 연산이 들어간다는 거 빼고 예를 들어서 이제 f classify 우리가 결국에 이제 classify를 하는 게 목표이면 이렇게 겉을 감싸게 되고 뭐 시그마 함수가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이 xi w1, w2, w3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이제 차원을 감소시켜 나가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 classify라는 거는 뭐 저번에 뭐 시그모이드 함수를 쓰든 뭘 쓰든 간에 시그모이드는 그냥 뭐 미분하면 돼요. 어쨌거나 뭐 렐로로 할 수도 있고 렐로로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시그마 미분을 해서 이제 W3가 이제 클래시파이로 결국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클래시파이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W3가 이제 D2 차원의 D2 by 2라고 해서 2차원으로 매핑을 시켜주면 얘는 이제 뭐 2차원에서 뭐 맞냐 틀리냐 이진 분류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사실은 W3는 뭐 되게 자명해요. 그냥 계산을 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제 클래시파이가 이제 W3를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미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W3가 바뀜에 따라서 클래시파이도 당연히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될지 다 알겠죠. 근데 W2가 문제예요. W2는 뭐 W1도 문제죠. 그러니까 분류를 이제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향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가. 근데 W2는 얘랑 연결이 안 돼요. 그 차원 자체가 다르죠? D2 차원, 그 F 클래시파이는 D2 차원을 안 받잖아요. 그래서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이 안 돼서 체인 룰이라는 걸 써서 예,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뭔가 더 설명을 드릴 게 없네요. 네. 미분의 체인 룰, 그냥 미분, 아마 딥러닝을 위한 미분 어쩌고 하면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의의는 뭐냐면, 이거를 사실 제일 지적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가중치를 이제 초기화를 해서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상황이다라는 걸 가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이제 이니셜라이즈를 어떻게 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는 건데 근데 사실은 딥러닝을 접하면 이런 그림밖에 안 나와요. 이런 그림밖에 안 나오고 뭐 글쎄요 뭐 실제 차원은 1차원이 아니니까 뭐 훨씬 어려워질 거다 이런 식으로 언급만 하잖아요. 뭐 언급만 하면 사실 이 그림이 제일 크게 남을 거 아니에요. 어쨌거나 로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겠다. 근데 50만 차원에서는 그게 쉽지는 않아요. 절대로 쉽지는 않고 여러 가지 메소드가 이제 휴리스틱한 메소드이긴 하지만 그게 거의 막 요즘은 트랜스포머 이것도 단순해 보이지만 그런 트릭이 한 10개, 20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학습이 잘 되고 막 유명해진 겁니다. 단순히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만으로는 알아낼 수가 없어요. 어디로 로스가 그렇게 확 줄일 수 있는지. 그런 경험적인 여러 가지 뭐 휴리스틱한 그런 게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걸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디퍼런셜 이케이션이 아마 제 생각에는 저번에 절대로 하고 싶지 않다 그랬는데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야 디퓨전 트랜스포머 나오면서 네, 뭐, 아무튼, 이번 시간은 좀 잡담이 길어가지고 그랬는데, 그랜디언트 디센트는, 이거 처음에 얘기했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다른 강의를 보셔도 무방합니다. 저는, 어쨌거나, 매 강의마다 15분, 최대 15분으로 잡고 이제 그냥, 컨셉을 전하는 역할을 계속 이제 할 거기 때문에, 근데 계속 할 거라 치기에는 이제 강의가 2개 남았어요. 강의가 2개 남아서. 슬슬 이제 확 어려워질 겁니다 아마. 제일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주제에 점점 가까워지는데 직관적으로 다가가기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 아마 나올 거예요. 데이터 디스트리뷰션.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좀 그냥 잡담을 해봤어요. 네. 다음 시간에 봅시다. 감사합니다.